피렌체 르네상스를 연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회화에는 마사초, 조각에는 도나텔로, 건축에는 브루넬레스키입니다. 이들은 다 15세기 초반에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세 사람이죠. 그 중에서 브루넬레스키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피렌체 르네상스의 대표 건축가죠. 브루넬레스키는요, 피렌체 공화국의 중간 관리자였던 아버지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라틴 문학과 수학을 배웠습니다. 인문 정신에 친숙했고요. 집안이 좋았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금융가 쪽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배우고 인맥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피렌체시의 시의회 의원도 겸직을 하게 되고요. 어머니가 금융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장점은 뭐였냐면 금융업과 실용주의에 친숙하죠. 금융가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죠. 이게 이제 장점이 있었죠. 그 초반에는 메디치가로부터 수주를 받는데 유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메디치가가 피렌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수주를 받지 못한 뭐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랑 가까워지면 정치가 잘 될 때는 좋은 수주를 받는 거고 그 정치가 잘못되면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 장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라틴어도 공부하고 뭐 상업에도 익숙하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갖고 태어났죠. 자, 그러다가 아버지처럼 공직에 나가지 않고 예술의 뜻을 둡니다. 그래서 공방에 들어가요. 비단업자 길드에 들어가서 온갖 일들을 배워요. 자, 그림도 배우고 금세공 장인 금세공도 배우고 조소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당시에 장인 조합이 들어가면 온갖 걸 다 배우죠. 이제 그러다가 자기의 장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사건이 1401년 기베르티와의 세례당 총동문 경합이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주물 작업을 해가지고 기베르티와 경합을 했는데 브루네스키가 패했죠. 그래서 기베르티는 그 길로 자신은 조소 주물 작업을 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그의 친구 도나텔로와 로마로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폐허에 가가지고 건축을 연구해요. 고전 건축을 연구합니다. 당연히 제일 많이 공부할 만한 건 판테온이었던 거죠. 여기 트라이너스 기둥이 있고요. 또 콜로세움도 있었죠. 콜로세움도 꽤 제대로 서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개선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 로마 고대 로마의 흔적 속에서 건축의 기본기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1414년에 건축 십서가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몇 년간 건축 십서에 나온 고대 로마의 건축 원리들을 공부하게 되죠. 그러다가 1419년에 첫 주문을 받게 되는데요. 피렌체 고아원입니다. 오스피달레 이노센티라고 부른 고아원 건물인데요. 이 건물에는 유명한 게 로찌아가 있어요. 로찌아는 이렇게 일렬로 쭉 돼 있는 개방된 회랑을 로찌아라고 불러요. 자, 이 로찌아를 보면 브루넬스키가 만든 개방된 아치들을 쭉 만날 수가 있죠. 당시에는 흑사병이 자주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전쟁도 자주 있었고 또 사생아도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이 고아원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고아원을 브루넬스키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세우게 되는데 이때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걸 처음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반원형 아치가 일렬로 쭉 서 있는 로찌아였던 거죠. 그래서 지름 5.8m의 반원형 아치가 쭉 서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로찌아는 이 비례와 균형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양식에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브루넬스키가 처음 창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이미 반원형 아치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쓰냐면 바로 이 로마네스크식 교회에 반원형 아치는 이미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산 제노 성당, 베로나에 있는 산 제노 성당에 보면 여기도 로찌아가 이미 있었죠. 개방된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반원형 아치가 쭉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2층에도 이게 반원형 아치가 쭉 이어져 있죠. 3층에도 있죠. 그래서 이미 11세기, 12세기에 있었던 로마네스크식 교회 양식에 이미 반원형 아치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피사에 보면 피사 사탑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이게 바로 로찌아예요. 개방된 공간, 여기도 반원형 아치가 쭉 만들어져 있었죠.
음. 요건 아케이드라고 하죠. 이렇게 삥 돌아가서 바깥에 공간이 있는 걸 아케이드. 그러니까 반원형 아치와 아케이드는 이미 계속 로마네스크 교회에서 구현되던 방식이었다. 그런데 브루넬스키가 그걸 가져다가 이제 실내 공간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아까 고아원 건물에 썼고 내부의 교회 건물에도 사용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라우렌치오 성당, 산 로렌초 성당이라고도 하죠. 자, 피렌체에 있는 로렌초 성당을 브루넬스키가 건축을 이제 하게 되고요. 뒤에 그 로마네스크식 교회에서는 이 도움이 없어요. 그냥 그 라틴 크로스라고 해서 한쪽이 긴 평평한 바시칼식 지붕이거나 아니면 아치형 지붕을 갖고 있는 게 로마네스크 교회의 특징이죠. 근데 브루넬스키는 맨 뒤편에다가 도움을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식이라 할 수 있죠. 로마의 그 돔, 그러니까 판테온에 있는 돔 형식을 가져다가 성 라우렌시오 성당에 구현을 하게 되고요. 자, 내부에도 이렇게 반원형 아치가 일렬로 늘어선 로치아 형식의 독립 원형 기둥을 가진 아케이드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자, 라틴 크로스에서 도움을 얹은 것, 그리고 이런 독립 원형 기둥엔 아케이드를 한 것, 이게 바로 브루넬스키의 고유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라우렌시오 성당 안에 보면 성물 안치소가 있어요. 원래 이제 구성물 안치소예요. 그러니까 신성물 안치소가 있고 구성물 안치소가 있는데, 이 성물 안치소는 바로 이 메디치가의 묘였던 거죠. 둥그런 탁자 같은 게 지오반니 비치 메디치의 이제 묘고요. 여기에 이제 내부 장식들을 하게 되는데, 이 벽면 같은 경우는 브루네스키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장식 같은 거, 여기 조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도나텔로가 담당을 했어요. 그랬더니 브루네스키는 이 성구실을 너무 화려하게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망쳐놨다라고 이제 불만이 많았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브루네스키는 이 성당을 구현했고요. 똑같은 양식을 산토 스피리토 스토온에다가 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산토 스피리토 스토온도 전통적인 라틴 크로스 교회라고 하는 거죠. 라틴 크로스가 뭐냐면 라틴 십자가 형태라는 거죠. 이쪽 장축이 길고 요 가로는 짧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십자가 형태로 만드는 걸 라틴 크로스라고 하죠. 그리크 크로스는 아래의 십자가 똑같은 게 그리크 크로스고, 라틴 크로스는 한쪽이 긴 게 라틴 크로스가 있는데, 이 중앙에, 이 크로스의 중앙에 도움을 세우는 것, 이게 전형적인 브루네스키 만든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천정은 평평한 목재 천정을 넣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바실리카이고, 중간에 보면 아치가 중간중간 들어간 바실카 형식의 교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브루넬스키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산타마리아 델 피오르 성당에 도움을 올린 거죠. 피렌체에 가시면 산타마리아 델 피오르 성당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요. 앞에는 세례당이 있고요. 또 이 정문 바로 옆에는 지오토가 만든 85m의 종탑이 있고요. 자, 정문이 있고 뒤에 도움이 있고요. 그 도움 안에는 마사리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위에 도움에 브루넬스키가 올린 돔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산타마리아 델 피오르 성당은 영화로도 제작된 냉정과의 열정 사이의 무대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정면에 서면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으로 만든 성당을 만날 수 있고요. 거기서 이 소설과 영화로 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만든 이런 현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1418년에 피렌체 두오모 성당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완공하지 못했던 거죠. 이 성당은 1296년에 첫 공사가 시작됐고요. 1467년에는 프란체스코 탈렌티의 팔각정 큐폴라를 올리기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팔각형이에요. 이렇게 팔각형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쿠폴라를 이렇게 올리자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지름이 42m고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84m에 설계를 한 거죠. 사실은 당시 기술로 보면 너무 크게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옆 도시였던
아시시라는 데랑 경쟁을 해가지고 아시시도 이렇게 성당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시시를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런 이 정도 크기의 팔각형 돔을 해본 적이 없고요. 처음인데 이렇게 올리려면요. 여기다가 비계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홍해 틀, 비계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포기합니다. 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1418년 이 성당 자체는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통을 못 올리고 있었죠. 그래서 1418년에 교회는 완공이 되었고 이 도움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설계 경기가 개최됐어요. 그래서 피렌체에 있는 많은 또 공방에 사람들이 참여했겠죠. 그중에 막판까지 또 브루넬스키와 기베르티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브루넬스키가 이기게 됩니다. 자, 브루넬스키는 거의 18년 동안 로마에 가가지고 판테온을 비롯한 여러 건축물들을 보고 공부해서 어떻게 도움을 올려야 할지 이미 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브루넬스키가 이것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도움을 비계 없이 어떻게 벽돌로 쌓아서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관건이었어요. 그때 브루넬스키가 만든 해결책은 이중표피입니다. 말하자면 이 도움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 도움이 있고 바깥쪽 도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 도움은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이 있죠. 자, 문제는 이 쿠플라를 건설을 할 때 어떻게 내부에 비계 없이 올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바로 판테온에서 가져온 거죠. 자, 판테온에 여기에 도움이거든요. 도움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벽돌로 아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아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있죠. 이 판테온 도움은요,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세계 최대 건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콘크리트는 반드시 철근을 넣잖아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로마 시대는 철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근 대신에 무엇을 넣냐면 바로 이렇게 벽돌을 아치 형태로 쌓아가지고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이렇게 분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내부에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쌓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로 엇갈리게 쌓는 벽돌 양식을 브루네스 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를 들어가 계단 올라가다 보면 그런 엇갈리게 쌓은 벽돌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대에서 발견했던 건축 양식들을 돔에다가 축성을 함으로써 이 돔 공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브루넬스키는 이 돔공사에 대한 건축 도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한 건 아닌데요. 건설하면서 도면을 작성하면서 이제 건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양 건축사 전체에서 도면을 처음 도입한 건축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도 사실은 이런 도면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스케치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만들어 가면서 직접 지시를 하는 형태로 건축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내내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반면에 브루넬스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면을 그리면서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18년에는 이렇게 생긴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 이렇게 도움이 올려진 완전한 성당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얘기죠.